유로 축항. 저희는 유로 2020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대회 전체를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한 대회 베스트 11 한번 꼽아보죠.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뭐 4강에 오른 선수들만 뽑았지만 득점왕을 차지한 호날두의 임팩트를 좀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득점왕은 그 베스트 11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득점왕이 뭐 몰아치기라기보다는 뭐 본인이 참가한 전 경기에 걸쳐서 잘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스코어드 평점에서도 호날두가 전체 1위긴 합니다. 뭐 물론 골 중에서 PK 비중이 3개인가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경기력 기여도 역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가 참가한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유로 2004를 시작으로 모든 본선에서 최소한 한 골씩은 다 넣었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정말 오랫동안 한 대회 3골이 최저였는데 지난 월드컵에서 한 대회 4골, 이번 유로에서 한 대회 5골. 그렇다면 내년 월드컵은 6골? 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골이 늘어나는 기현상. 루카쿠는 뭐 일단 그 벨기에가 솔직히 말하면 팀이 그다지 좋은 팀은 아니었잖아요. 네. 예, 거기다 델브라이너도 부상 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럴 때 혼자서 하드 캐리한 것도 있고 좀 그리고 또 이제 데브라이너가 있을 때는 둘이서 2인 하드 캐리 하기도 하고 예, 그 개인의 퍼포먼스 놓고 보면 루카쿠는 뽑혀야 되지 않나? 예, 케인은 왜 케인입니까? 케인은 일단 토너먼트 들어와서 다 필요한 골들을 넣어줬고 뒤로 갈수록 골이 많았다? 그 결승전에서도 어떻게든 뭐 선제골 과정에서는 케인의 패스가 없었다면 뭐 나올 수 없는 골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너먼트 그 노가 스테이지 와서는 제 몫을 했다. 시크가 2표가 나왔어요. 예. 네, 뭐 시크야 뭐 당연히 기대 이상의 득점력과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 산프도리아 시절이었나? 그 예전에 한창 반짝반짝 빛날 때 시크의 모습이 조금은 돌아왔다. 뭐 로마 거치고 레버쿠젠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번뜩이는 면이 좀 없는 공격수처럼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좀 번뜩이는 면이 있지 않았나? 체코라는 팀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득점에 있어서는 시크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는 가산점을 줬고요. 예, 그 한준 기자가 뽑은 선수 베스트 11을 보니까 한준 기자는 잉글랜드를 응원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가 5명입니다. 5명인가요? 예, 절반에 가깝습니다. 거의 과반수네. 예,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 이선 자원으로 볼 때 페데리코 키에사는 뭐 거의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예. 이탈리아의 원래 주전 윙어들인 인시니에와 베르르디가 그 만치니 감독이 짜놓은 틀 안에서 플레이를 했다면 키에사는 교체로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나중에 베르르디의 부진 때문에 대신 선발로 뛸 때나 틀에서 벗어난 그래서 팀 플레이가 좀 경색될 수 있을 때 개인적인 그 다른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에 좀 허를 찌르고 닥돌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유일한 선수라는 걸 여러 번 보여줬죠. 그리고 어쨌건 간에 저는 이탈리아가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번 대회에서 고전한 경기가 딱 2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오스트리아전 그때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힘든 경기를 했지만은 어쨌건 키에사가 교체 투입되면서 거기서 골을 넣으면서 이게 그가 승리의 발판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전도 경기 스페인전은 진짜 고전을 많이 했죠. 준결승이죠. 심지어 저희가 그 리뷰할 때 이탈리아가 앞선 지점은 딱 15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고전을 했지만은 그래도 키에사가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라임 스털링 2표가 나왔는데 뭐 스털링의 이번 대회는 뭐 지난 1년 동안 맨시티의 스털링을 보면서 저 한물 갔네. 또 혹자는 펩이 선수 또 버려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아니다. 이 선수의 안에는 여전히 온더볼 상황에서 충분히 팀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공을 몰고 다니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걸 증명한 대회였던 것 같아요. 스털링은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준 데다가 사실은 스털링이 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마무리를 못하는 선수는 가치가 없다고 봤는데 이번 대회는 사실 마무리까지 잘해줬다. 다만 결승전에서 아쉬웠던 건 조금은 신경질적인 플레이들. 저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제가 그래도 어쨌건 마지막 순간에 스털링을 뺀 이유는 스털링이 어쨌건 결정적인 득점 기회들을 놓친 경우가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뺀 거거든요. 상수죠. 그건 이 정도면 스털링한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스털링에 비해서 네. 아주 잘 넣었다. 페드리 한 표 나왔는데 페드리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이지 않았나. 예. 네, 대회 0플레이어로 선정도 됐고요. 그리고 뭐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기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이 선수가 쉬지 않고 네. 연장전까지 연장전을 결승을 예. 빼면 예. 결승 전까지. 예. 아 과연 진짜 이게 만 18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노련하게 그것도 예, 이탈리아 미드필더 라인은 솔직히 바렐라만 조금 어리지 베라티하고 조르지뉴는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인데 도리어 그 선수들보다 더 잘한 게 페드리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페드리가 그 임팩트 있는 자책골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페드리의 잘못도 아니었고 예 그래서 저는 페드리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뽑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르지뉴. 조르지뉴 어딜 가지 않아. 조르지뉴. 다 뽑았나요 세 명 다? 네. 네. 네, 뭐 어쨌건 이번 대회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기복 없는. 저희가 대회 중간 베스트를 뽑으면서 언제 로카텔리가 더 거론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엔 조르지뉴입니다. 네. 네. 뭐 배급을 앵간히 잘하고 뭐 지능적인 패스를 넣을 줄 알고 이런 거야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잉글랜드에서 피지컬적인 한계로 임팩트 있게 털리는 모습들 때문에 수비 못한다라는 편견이 심했는데 예. 4-3-3 시스템이 딱 짜여져 있는 팀에서 이 선수는 수비적으로 결코 딸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준수한 편이었다. 그러니까 길목을 잘 선점하는 그런 필로식의 수비를 앵간히 잘 할 뿐 아니라 몸으로 덤벼야 될 때는 악바리처럼 덤벼서 상당한 성공률로 또 성공을 해냈어요. 약간 근데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도 조르지뉴가 압박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 건 맞아요. 이번 잉글랜드전에도 전반전엔 고전을 했었거든요. 라이스하고 필립스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왔을 때. 근데 이걸 그러니까 시종일관 가져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나름 도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오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낼 줄은 알거든요. 예. 그러다가 너무 임팩트 있게 털리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푸는 거에 있어서의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적어도 이번 대회에서는 크게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쵸. 차라리 그 베라티나 바렐라가 문제가 됐으면 됐었지. 조르지뉴의 별명은 라디오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탈리아 캠프 훈련 캠프에서 라디오라고 부른다고 한 게 네. 경기 중에도 그렇고 훈련 그렇죠. 중에도 그렇고 계속 선수들에게 말을 해준다. 그거 항상 자체가 지시하잖아요. 보컬 경기 리더다. 중에 결국에는 본인의 플레이를 떠서 지금 플레이 얘기를 좀 전체적인 팀의 팀 플레이를 좀 지시해주는 역할, 예. 필드 위에 그렇죠. 감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더더욱이나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다면 반드시 뽑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4-3-3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하는 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간이 된 게 구 지데넥 제만 감독의 제자들과 나폴리를 거친 선수들을 주축으로 만치 감독이 틀을 짰는데 그 과정에서 조르지뉴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애초에 이 팀의 뼈대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예. 받고 들어갔어야만 하는 가장 대체할 수 없었던 그런 선수죠. 예. 네, 그리고 호이비에르. 저희가 뭐 덴마크의 혼이 누구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덴마크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어떤 혼으로 예. 약간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팀이고 호이비에르는 그 혼을 상징한 선수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 그 토트넘 호스퍼 경기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근데 그 전에도 호이비에르를 알았지만 호이비에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상남자적 기질과 이 팀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런 모습이 덴마크 팀에 이번에 전원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그래도 호이비에르가 거기 이끌었다. 머리도 깨지면서. 심지어 이번 대회에서는 공격 과담까지 잘해줬다. 어시스트 3개나 기록했다. 에릭센이 빠져 있는 네. 동안에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준 게 호이비에르였죠. 레프트백은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솔직히 대회 그 임팩트적인 부분이나 그렇죠. 활약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루크쇼도 물론 굉장히 잘했어요. 일단 뭐 1골 3도움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잘했는데도 스피나촐라만한 영향력을 끼친 윙백이 이거 풀백이 있었나 이번 대회 때 약간 뭐랄까 마르셀로나 아니면 필립람이나 좀 그런 선수들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이 정도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대회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쇼로 해야 되지 않나. 부상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잉글랜드의 무실점 과정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컸고 공격 기여도 좋았고 사실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루크쇼의 개인적인 경기로 본다면 이번 대회에서 깔 게 진짜 전혀 없었다. 이 선수는 할 걸 다 했다. 게다가 결승전을 너무 잘했다. 다만 뭐 팀이 뭐 결국 승부차기로 패하면서 빛이 발했는데 결승전에서는 만약에 잉글랜드가 우승을 했다면 쇼를 최고의 선수로 꼽았어야 할 정도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외모의 어떤 실루엣 그 몸매의 면에서 루니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예. 쇼 선수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무리뉴 감독을 더욱 졸렬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어떻게 본다면 무리뉴 감독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요? 모우린 호흡으로 너! 만다. 안주하면 안 돼. 내가 안주가 널 깔 준비를 하고 있어. 됐으면 썼겠죠. 쓰지도 않으면서. 암흑의 쇼사모 그런 느낌으로 내가 사실은 이번 대회는 뭐 윙백 메타 3-4-2-1이나 네. 3-4-1-1을 쓰는 팀이 많고 윙백 메타여서 레프트백이 특히나 뭐 스타급의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고젠스는 뭐 한 경기 반짝 가까웠지만 좀 더 여러 경기 반짝했던 멜레 있었고 네, 뭐 그렇죠. 쇼, 스피나졸라 많은 그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3백의 윙백으로서 네. 공격력을 많이 보여줬고요. 넓게는 이제 원래는 공격수지만 그래서 이 리스트에 안 들어가지만 토르강 아자르도 윙백 자리에서 굉장히 벨- 벨기에의 어느 공격 자원으로 배치된 선수들보다도 훨씬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는 예. 거기에 잊으면 안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도움 1위를 차지한 스위스의 추버 선수. 그렇죠. 추버 예. 선수도 근데 추버는- 왼쪽 윙백으로 예. 뛰었죠. 근데 이번 추버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초반에는 주전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 예. 그렇죠. 네. 자, 오른쪽 수비는 카일 워커가 저희의 투표에서 1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른쪽 풀백은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 워커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공격 자체를 제한을 시켜버렸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워커 대신 뽑힐 선수가 없어요. 워커 선수 공격은 아쉬웠지만 오른쪽 측면 수비는 수비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상대 왼쪽 윙어를 누굴 만나도 다 지워버렸어. 아예 거기다가 심지어 이 선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른쪽 풀 빼고 나왔을 때조차도 사실상 스토퍼로 뛰면서 왼쪽 측면까지 커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쇼가 더 마음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쇼가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센터백 중에서는 만장일치는 키엘린입니다. 키엘린이는 뭐 당연히 대회 전반적으로도 준수했을 뿐 아니라 결승전에서 임팩트 우리가 보고 그날 지금 녹음을 하는 거라서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지금 네. 잉글랜드를 잡아먹는 모습이. 네. 네. 120분 경기에서 118분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왼쪽 측면 전체를 혼자 다 수비를 커버하다가 뭐 우리 편 레프트백이 공격 과정을 잘 못하니까 내가 오버래핑한다 이러면서 오버래핑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역시 키엘리니는 키엘린이다 예. 느낄 수 있었고요. 키엘리니와 이제 뒤에 나올 보누치 이 듀오는 네. 유로 2012 때부터 그 준우승 때부터 시작된 우승만 하고 싶다.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대표팀 우승을 못 해봤다. 이 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 듀오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왜냐면 스톤스 같은 경우는 어쨌건 살짝 뭐 흔들리는 부분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센터백 둘의 안정성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수비가 더 안정성은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워커까지 포함해서인 네, 거고. 포백으로 봐야죠. 포백으로 보면 예. 잉글랜드 포백이 제일 강하죠. 그냥 딱 두 명의 중앙 수비수는. 그래도 역시 키엘리니 보누치가 오랜 동안 발을 맞춘 그 짬바가 어디 안 간다. 그렇죠. 예. 이 둘은 심지어 예. 그 결승전 끝난 다음에 그 해산하잖아요. 각자 집에서 이틀인가 쉰 다음에 여행 같이 다시 만나서 가족 가족이- 동반 여행으로 예, 그렇죠. 휴가를 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거의 가족이네요, 가족. 그렇죠. 예. 가족이에요. 메가이어가 이번 대회 때 워낙 그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세트 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잉글랜드 수비의 핵심이기도 했어가지고 뽑은 건 있긴 한데, 뭐 보누치를 뽑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예, 저는 보누치도 거의 그 준하는 거의 비슷한 그렇죠. 활약, 예, 거의 그냥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예, 그런 메가이어는 대회 내내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예. 뭐 골이 되든 안 되든 세트피스 상에서 올라가면 아무튼 무서운 예. 그런 그래서 모습이었죠. 저도 마지막에 고민하긴 했어요. 왜냐면 보누치 선수가 또 결승전에서 아주 중요한 골을 예, 넣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것까지 생각을 해도 근데 또 맥과이어가 센터백 본연의 역할로서는 사실 또 잘했다. 이 선수가 정말 그 결승전도 잘했고 그러니까 계속 잘했기 때문에 좀 빼기 어려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뭐 한 명 굳이 언급하자면 크리스텐센 아까 얘기했던 네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골키퍼만 남았습니다. 골키퍼는 일단 대회 공식 MVP이기도 한 뭐 여기는 네.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회 공식 MVP인 돈나룸마가 저희 사이에서도 표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뭐 일단 가시적으로 볼 때 공식 MVP감인지는 이견 여지가 있을 수 있어도 최고의 골키퍼라는 점에서는 뭐 이를테면 4강과 결승이 모두 승부차기였는데 최고의 골키퍼로는 꼽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최고의 골키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우승 프리미어로 좀 돈나룸을 뽑았는데 카스퍼 스마이켈도 잘했고 픽포드도 잘했고 사실 우나이 시몬도 잘했어요. 우나이 시몬 물론 이제 그 자책골을 허용한 부분들에서 감점 면이 있다고 쳐도 그 뒤에 또 경기를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사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이번 대회 활약을 펼쳤다. 근데 그래도 결과론 적이지만
결국에는 돈나룸마가 두 번의 승부차기에서 본인의 선방으로 팀을 우승시켰기 때문에 돈나룸마를 대회 최고의 골키퍼로 뽑겠지만 대회 MVP는 좀 놀랐다. 일단 뭐 돈나룸마의 선방의 횟수는 10회인 반면에 슈마이케는 17회고요. 동료들의 도움이 더 적었다. 예, 그 6야드 이내에서의 슈팅을 막아낸 거는 또 이제 슈마이켈이 2회로 전체 최다 공동 1위기도 하고요. 반면 이제 돈나룸마는 6야드 이내에서 슈팅을 막은 건 없어요.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돈나룸마는 6회인데 반해 슈마이켈은 10회를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은 결국은 슈마이켈을 뽑아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